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종섭 대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정광재 대변인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왔는데, 저기 누구죠? 저기 황상무 수석으로 반숨만 쉬게 됐다. 나머지 반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한숨에서 반숨을 쉬었는데 나머지 반숨. 이 반숨의 주체가 누구냐? 이종섭 대사.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쭉 종합을 해보면 호주 대사에서 내려오게 할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공수처하고 이제 대립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 아마도 이제 귀국시키거나 그리고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나섰냐면 네. 대통령실 탐모가 전면에 나섰어요. 안보실장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 쉽게 공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를 몰아붙였죠. 네,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네. 법무뿐 아니고 네. 공수처에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네, 또 그랬더니 공수처가. 공수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기를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관계인에 대해서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서에 대해서 네. 출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종섭 대사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이 대사의 변호인과 같은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에 깊이 인볼브가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때부터는 내보내고 하는 문제가 네. 더 이상 이종섭 개인의 거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대통령실의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네. 그런 하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결정이 앞에 황상무 사태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실장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다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굉장히 세게 입장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사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에도 지속될 사건이거든요. 형사 네. 사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는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공수처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고 그렇죠.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본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어제 대차게 대통령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네. 공수처법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공수처법 위반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네.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호진 네. 안보실장이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 실제로 직무수행에 관여했다라고 볼 예.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기본권 네. 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아니 6개월 전부터 그 출금해놓고 나서 조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뭐했냐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가 엄청 억울한 거예요. 예, 그것뿐만 예. 아니라 박지원 원장이 저희 방송 나와서 하시는 예. 말씀이 본인이 아직도 서해 공무원 출금 상태다. 사건으로 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은 출국 금지라고 출국금지가 되어 하더라고요. 있다. 못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에 비춰보면 장호진 안보실장이 과하게 쉴드를 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야권이요 일제히 나서서 대통령 게이트라고 파상 공세에 네. 나섰습니다. 그 이종섭 도주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규정을 했고요. 어제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용산 앞에 네, 관건 선거.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불이 붙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마도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부터 나온 여론조사 지표들이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 여론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그런 말 그대로 선거 관계에 있어서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야당이 이렇게 피치를 올리는 것은 이 사안은 이 정권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네. 대통령이 직접 관련성이 큰 사안인 겁니다. 앞서서 어떻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특혜라든가 명품백 주가 조작 의혹은 배우자이긴 하지만 본인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선상에 있는 당사자로서 대통령이 우뚝 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겨뤘다는 점에서 네. 정권 심판 논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게 재임 중에 있었던 문제라는 착목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정확하게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인데다가 게다가 최근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네.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같은 참모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법
헌법적인 문제의 선상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정권 심판의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로 여기고 야당이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한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네. 오전 10시 1분 문화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0시 4분 네, 지나고 네. 있는데요. 아, 저희 작가님이 아주 훌륭하세요. 정보가 아주 그냥 빠르게 단독 검색 들어오는데. 마시나 봐요. 네. 실시간 정보. 실시간, 네. 네. 자, 3분 전에 나온 단독입니다. 해병대 최수군 상병 순직 사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임한 이종섭 대사 조만간 귀국할 걸로 파악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대사 총선 전 귀국을 이르면 20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일이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네. 예, 오늘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귀국은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이러면 중요한 거는 귀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호주 대사의 업무는 누가 합니까? 예,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주 대사 문제도 금명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예측 들어갑니다. 네, 어려운- 어떻게 할 걸로 보입니까? 자, 오랜 내공을 볼 때 구경희 기자님 어떻게 바로 앞에서 보시는지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불안한데요 지금. 이렇게 귀국 빨리 시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바로. 네. 그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이고 결국 네. 이 판단 귀국을 시킨다. 저는 사실은 귀국을 시켰는데 다시 보내는 건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문화일보 보도가 맞다면 네. 귀국을 시켰으면은 그 대사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여러 이유를 댈 수는 있겠죠. 그런 네. 상대국에서도 이런 말 그대로 혐의 선상에 있는 사람을 대사로 예. 보내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여러 가지 이유야 대통령실이 직접 제공하겠지만은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대사가 다시 나가는 일은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좀 관측하고 결국 있습니다. 취소할 네. 가능성이 높다. 네, 대사가 네. 대사 어떻게 자리를. 보십니까? 예. 근데 이게 과연 네. 여권발 이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잖아요. 예. 물론 공수처 수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핵심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포토라인에 지금 이종섭 이제 대사가 네.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 그렇죠. 과연 그것이 감당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안보실장이 지난주에 언론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도피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서울에서 핸드폰 끄면 더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제대로 핸드폰 연락이 가닿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 장호진 안보실장은 급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라는 우리 선현들의 말씀에 비춰볼 때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사실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그럼 서울에 와서 사실상 그게 도피자 행각 아닙니까?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휴대폰 끄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러면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데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수사에 이런 식으로 임한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요 이슈에 있어서는 네. 공수처의 존재 의미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공수처가 물론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무능하다 이런 비판들 저도 좀 많이 했었고 네. 안타까운 지점들이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나눠놓고 그 안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다르게 이제 견제 기관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럴 때 또 빛을 발하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예.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네. 공수처 스스로 좀 잡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인 네, 상태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50일 지금. 네. 이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수사팀의 의지는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세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그냥 물 셀 틈 없는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 4시간만 띡 하고 나와 이거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이제 목청 높여서 비판을 했는데 이 수사팀의 수사 의지로 보면 상당히 세게 수사할 의지가 있어 가능성, 보여요. 네. 그런데 신임 공수처장이 누가 와서 당신들 좀 쓸쓸해라고 해서 방해받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방해, 사법방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수사 외압을 뚫고 소위 말하는 스타 검사가 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것들을 본질적으로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공수처 수사팀 의지는 충만하지만 수사 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정말 잘해야 된다. 이야기 좀 다시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싶습니다.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수처가 살아있다. 이 기능을 뭐 무기력하니까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잘 살려서 견제와 균형, 수사기관 간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공수처를 응원해야 되겠네요. 수사 열심히 하라고. 예전에 보면 수사기관에 수사 열심히 하라고 사람들이 뭐 빵도 보내고 막 뭐도 뭐 보내고 하잖아요. 화환도 보내고 그랬죠. 보내고 했는데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왜
20살밖에 안 된 최수근 그때는 일병이었죠. 이병인가요? 네, 일병에서 일병에서 상병으로 수사된 거죠. 네. 이름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채모상병. 하더라고요. 네. 채모상병이 그 물속에 그 구명조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구명조끼도 안 입혀서 거기 물살이 센데 들어가게 했고 도대체 그 지시를 누가 한 거고 그 현장을 누가 책임진 거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억울한 생명이 이렇게 군대 갔다가 아들을 군대 보냈다가 엄마들이 언제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야 되는 억울한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걸 봐서는 안 되는 이거 진실을 밝혀야 네. 되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집단항명죄 수괴 그랬다가 네, 나중에는 재판을 받고 항명죄 있죠. 네. 이걸로 이제 조사받고 심지어 수사받고 구속영장까지 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주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들어와서 제대로 조사를 받고 호주 대사는 신임 대사가 임명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 뭐 수준상으로 예? 그럴 가능성이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있어 보입니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